오늘은 동유럽에서 한국이 얼마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폴란드의 한 역사학자가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가면서 느낀 점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특히 한국의 경제적 성취와 문화가 어떻게 그들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폴란드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선호하는 이유까지. 이 흥미로운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폴란드 역사학자가 한국을 처음 마주한 순간. 내가 이 이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깜짝 놀랐다. 아얀 노바크 박사님, 귀하를 한국 역사문화연구 포럼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귀하의 연구와 통찰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내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역사였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 깊이 연구한 적은 없었다. 그저 폴란드와 비슷한 역사적 아픔을 가진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수많은 침략을 견뎌온 폴란드처럼 한국도 강대국 사이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궁금했다. 정말 한국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나는 초청을 수락했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나는 한순간 말을 잃었다. 이게 공항이라고. 너무 깨끗했다.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다. 입국 심사는 친절했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무엇보다도 다른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함과 혼란스러움이 없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공항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잖아.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일지도 몰라.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를 탔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이게 대중교통 수준이라고. 기차 내부는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와이파이 속도도 엄청 빨랐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리고 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폴란드의 전철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분위기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화려한 LED 광고판, 그리고 활기찬 거리 풍경.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우리 폴란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을 연구하러 왔지만 왠지 모르게 부러움이 먼저 밀려왔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은 아직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에서 마주한 또 다른 놀라움.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도시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 보였다. 거리에는 늦은 밤까지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고 있었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안전하면서도 활기찬 도시.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본 서울의 모습이었다. 다음 날, 나는 초청받은 연구 포럼이 열리는 대학교로 향했다.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는 기대 이상으로 현대적이었다. 강연장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노트북을 켜고 능숙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폴란드에서도 학문적 열정이 높은 학생들은 많았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은 유난히 조직적이고 부지런해 보였다. 강연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내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박사님, 폴란드에서도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나요? 폴란드와 한국의 공통점을 더 알고 싶어요. 나는 그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감탄했다. 폴란드에서는 대체로 교수와 학생 사이에 거리가 있는 편이지만 한국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중 한 명의 여학생이 내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박사님, 혹시 폴란드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를
연구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당황했다. 그건 내 연구 분야는 아닌데.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유럽에서는 한국 문화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 깊은 성격이나 깔끔한 외모,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많은 유럽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폴란드에서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식까지 그렇게 긍정적일 줄은 몰랐다. 나는 곧장 궁금증이 생겼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걸까?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또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한국 남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 나는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도시의 발전,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태도,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한국 남성에 대한 유럽 여성들의 인식까지. 이 모든 것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폴란드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 이것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주제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나는 점점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남성들의 배려 깊은 행동. 어느 날 나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데 옆자리에서 젊은 커플의 대화가 들려왔다. 오늘 힘들었지? 저녁 뭐 먹고 싶어? 잘 모르겠어. 오빠가 알아서 골라줘. 그러면 내가 요즘 좋아하는 저 파스타집 갈까? 진짜?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지난주에 맛있다고 했잖아. 나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네. 폴란드에서는 연인 사이에서도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해서 이런 식의 대화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것까지 기억하며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며칠 후 나는 또 한 번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여성 승객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다.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그 여성은 감사 인사를 하며 가방을 넘겼고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주었다. 폴란드에서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불필요한 친절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배려가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유럽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외모와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 다음으로 내가 눈여겨본 것은 한국 남성들의 외모와 패션 스타일이었다. 폴란드에서는 남성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길거리에서도 트렌디한 옷차림을 한 젊은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헤어스타일, 피부 관리 심지어 손톱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백화점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을 때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남성 화장품 코너가 이렇게 크다고? 한국에서는 남성들도 피부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듯했다. 나는 한국 남성의 스타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몇몇 한국 여성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보았다. 한국 남성들은 원래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자 한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요즘은 남성들도 피부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죠. 또 다른 여성은 덧붙였다. 외모뿐만 아니라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해요.
헬스장 가는 남성들 정말 많거든요. 그제야 나는 폴란드에서 한국 남성들이 잘생기고 세련된 이미지로 인식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 꾸준한 자기 관리와 노력으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다. 책임감과 가정적인 태도. 하지만 한국 남성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과 가정적인 태도였다. 나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중년 부부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 남성들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러자 남성이 대답했다. 요즘은 남자도 집안일을 함께하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예전에는 좀 달랐지만 이제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가사를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남편이 아이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 요리도 해요. 요즘 젊은 남성들은 특히 가정적이죠. 폴란드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가정에 참여하며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강했다. 나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유럽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히 잘생겼다거나 배려심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책임감이 강했고 자기 관리에 철저했으며 가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특성들이 유럽 여성들에게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점점 더 한국 사회와 한국 남성에 대한 연구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내 첫인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경험이었고 내 연구 방향까지 바꿔놓았다. 과연 한국은 정말로 완벽한 나라일까? 그 의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오해와 깨달음. 한국에서의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다. 폴란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로만 접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한국을 경험하면서 그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특성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한국에서 나는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되었다. 그 오해는 내 연구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불친절하다고, 예상치 못한 충돌. 어느 날 나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갔다. 폴란드에서도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이다. 한국의 시장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가벼운 기대감으로 시장을 둘러보았다. 시장에는 온갖 먹거리와 물건들이 가득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작은 반찬 가게 앞에 멈춰섰다. 여기 김치 한 팩 주세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김치를 건네주며 짧게 말했다. 8,000원이에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거 너무 무뚝뚝한 거 아니야? 폴란드에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게 주인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흔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나는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돈을 내고 나왔다. 하지만 그 후에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도 계산대 직원은 무표정하게 여기 주문하세요. 라고 짧게 말했다. 마트에서도 점원이 고객에게 특별한 미소를 짓거나 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나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은 정말 친절한 나라가 맞을까? 사람들이 너무 차갑고 무뚝뚝한 것 같은데. 이전까지 한국의 좋은 면만 보며 감탄했던 나는 갑자기 의심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오해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 풀리게 되었다. 한국식 친절의 의미. 며칠 후 나는 한국인 친구와 저녁을 먹게 되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뚝뚝해? 시장에서도 카페에서도 다들 너무 감정 없이 응대하는 것 같아.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물었다. 혹시 무언가를 살 때
점원이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게 친절하다고 생각해.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폴란드에서는 가게 주인과 손님이 대화도 나누고 친근하게 인사도 해.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차갑다고 느꼈어. 친구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객을 빨리 응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친절이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빨리 응대하는 게 친절이라고. 응. 한국에서는 손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 불친절하다고 느껴. 시장에서도 가게 주인이 친근하게 말을 걸면 오히려 언제 계산해주나 하고 답답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빨리 계산해주고 필요한 것만 딱딱 말하는 거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 그래서 다들 짧고 간결하게 말했던 거구나. 한국식 친절은 내가 알고 있던 방식과 달랐다. 폴란드에서는 대화를 나누며 친근하게 응대하는 것이 친절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친절이었다. 즉, 내가 느꼈던 차가움은 단순한 문화 차이였던 것이다. 숨겨진 배려, 작지만 깊은 정. 내가 한국의 진짜 친절을 이해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 노선이 헷갈려서 갈아타야 할 역을 놓쳐버렸다. 나는 난감한 표정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당황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다. 아, 홍대 입구역 가야 하는데 역을 지나쳐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내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2정거장 더 가서 반대편으로 갈아타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끝내지 않았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같이 내려서 방향 알려드릴게요. 그는 일부러 나와 함께 내려서 환승하는 방향을 가리켜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웃으며 말했다. 한국 처음이시죠? 좋은 여행 되세요. 나는 감동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친절은 유럽식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한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연구 그 이상이었다. 나는 이제 한국 남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해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폴란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닮아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과 폴란드, 닮은 점을 발견하다.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구 목적으로 방문했던 한국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은 그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곳이 되었다. 한국 남성들이 유럽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연구하면서 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배려심, 책임감, 자기관리 그리고 가정적인 태도. 이 모든 요소가 한국 남성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과 폴란드가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한국과 폴란드를 비교하며 연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과 폴란드, 서로 닮은 역사. 폴란드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다른 점이 많다. 하지만 두 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나라는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었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강대국에 의해 분할과 점령을 당했다. 한국 역시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영향 속에서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하지만 두 나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폴란드는 강대국들에 의해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다. 한국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겪었지만 다시 독립을 이루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그래서일까? 한국과 폴란드는 모두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폴란드 사람들이 자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듯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역사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힘든 역사를 이겨내며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어냈다. 이 점이야말로 한국과 폴란드가 서로 닮아 있는 가장 큰 이유였다. 정과 환대의 문화. 또한 나는 한국에서 경험한 정이라는 개념이 폴란드의 환대 문화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시장에서 점원들이 무뚝뚝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를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폴란드의 환대 문화와 닮아 있었다. 폴란드에서도 손님을 맞이할 때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낯선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환영하는 문화가 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은 내가 폴란드에서 익숙하게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한국과 폴란드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나라일지도 몰라. 나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을 떠나며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하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엔 그저 연구를 위한 방문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한국 남성들이 유럽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연구하면서 나는 한국 사회 전반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폴란드가 역경을 이겨내며 발전해왔듯 한국 역시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나는 한국을 떠나면서도 이곳에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폴란드에 돌아가면 내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시 만나요, 한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문화와 매력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K감동 탐험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